지금부터 공기오염과 혈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았습니다. 심장은 공기로 늙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밖에도 잘 안 나가는데요. 집에만 있는데 왜 숨이 차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고 그 심혈관 질환의 25%가 공기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걷고 먹고 자는 것보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수명을 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합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오래 있으면 머리가 무겁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피곤함이 갑자기 몰려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기오염은 천천히, 조용히, 티나지 않게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심장 초음파 모든 검사 정상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피곤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혈관이 아니라 주변 환경, 특히 공기질이었습니다.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74살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고혈압 관리 잘했고 담배도 끊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어도 숨이 차고 식탁까지 걸어가도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검진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좋고 심전도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창문을 거의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이불은 7년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있었지만 필터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외부 미세먼지의 2.5배였습니다. 우리는 밖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사가 있고 자동차 매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집안에 쌓여 있던 먼지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창문 여는 시간을 바꾸고 오래된 침구를 교체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왔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살 여성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고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날 외부 공기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요리할 때 생긴 초미세먼지, 침구먼지, 애완견 털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었는데 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라 추워서 창문을 닫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나도 환풍기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환풍기는 냄새는 빨아들이지만 미세먼지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먼지들이 집안 곳곳에 쌓였고 호흡할 때마다 폐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30분 환기와 주기적 청소로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를 맑게 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요리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정맥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8살 남성분이었습니다. 밖에 잘 안 나가는데도 기침을 자주 하고 숨이 찼습니다. 감기도 아니었고 폐렴도 아니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깨끗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겨울 내내 창문을 닫고 습도 30% 이하의 건조한 공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미세먼지와 결합해 폐와 혈관에 더 깊이 침투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수분이 없으면 더 가볍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폐 깊숙이 들어가고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이분은 가습기와 환기만 개선해도 숨이 차는 증상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고 하루에 2번 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침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오염이 왜 혈관을 공격할까요?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폐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폐포를 통과해 혈액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먼지들은 산소처럼 혈관 안으로 스며듭니다. 둘째, 혈액 속으로 들어간 먼지는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것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플라크라고 부르는 찌꺼기를 쌓이게 하고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먼지는 혈관의 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이 쌓이면 수도관이 막히듯 먼지가 쌓이면 혈관이 막힙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고 결국 터지기도 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먼지로 인한 염증이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히거나 터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공기관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열면 안 되는 위험시간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문 여는 골든타임은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아침 7시에서 9시는 차량 배기가스가 가장 많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많고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환기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공기를 들이는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넘으면 출근 시간이 끝나고 공기가 맑아집니다. 햇빛도 충분히 들어와 집안 습도도 조절됩니다. 이 시간에 창문을 열면 가장 깨끗한 공기를 들릴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환기는 필수입니다. 15분 이상 해야 합니다. 주방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음 요리를 해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풍기만 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풍기는 냄새를 빨아들일 뿐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리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15분만 열어주세요. 그 1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이불과 패드는 햇빛 소독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합니다. 집안 먼지의 30%는 침구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침대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피부 각질이 떨어집니다. 침구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살고 그 진드기의 배설물이 먼지가 됩니다. 햇빛은 자연 살균제입니다.
자외선이 진드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불을 밖에 널어주세요. 아파트라면 베란다에 널어도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시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털 때는 세게 털지 마세요. 부드럽게 털어야 먼지가 공중에 덜 날립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2달에서 3달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6개월만 지나도 정화 성능이 40% 감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사놓고 필터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필터가 더러우면 오히려 오염된 공기를 내뿜습니다. 필터에 쌓인 먼지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제조사마다 권장 교체 주기가 다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를 자주 하거나 반려동물이 있으면 필터가 더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필터를 확인하세요. 육안으로 봐도 검게 변했다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가습기 청결 유지도 중요합니다. 오염된 가습기포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가습기는 물을 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에 뿌립니다. 그런데 물통이 더러우면 세균도 함께 뿌려집니다. 특히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은 폐렴을 일으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가습기 물통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매일 물을 갈아야 합니다. 어제 남은 물을 오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통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척해야 합니다. 칫솔로 구석구석 닦고 햇빛에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을 완전히 버리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집안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해야 합니다. 먼지 이동 방향을 고려한 청소가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부터 닦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반이나 가구 위의 먼지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부터 닦아야 합니다. 먼저 천장의 조명이나 에어컨 위를 닦습니다. 그 다음 선반과 책장을 닦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는 마른 걸레보다 물걸레가 좋습니다. 마른 걸레는 먼지를 날립니다. 물걸레는 먼지를 흡착합니다. 실내 식물은 1평당 1개에서 2개 배치하면 좋습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를 정화합니다. 특히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식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흙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물 잎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잎을 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 광합성도 잘 되고 공기 정화도 잘 됩니다. 이제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문 닫고 틀어야 합니다. 환기 없이 작동하면 먼지가 계속 순환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틉니다. 하지만 그러면 밖에 먼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입니다. 외부 공기까지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먼저 하세요.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은 후 공기청정기를 틉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환기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창문을 잠깐만 여는 것보다 제대로 10분 열어야 합니다. 잠깐 열면 먼지가 오히려 더 들어옵니다. 1분이나 2분 정도 창문을 열면 실내외 공기가 섞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쁜 공기만 들어오고 안에 나쁜 공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10분 이상 열면 실내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맞바람이 치도록 양쪽 창문을 모두 열면 더 좋습니다. 공기가 빠르게 순환합니다. 단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환기 시간을 줄이세요. 그날은 5분 정도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에 의존합니다. 빨래 건조 시 문 닫고 환기기를 돌려야 합니다. 실내 습도와 먼지가 급증합니다. 비 오는 날 빨래를 실내에 널면 습도가 올라갑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진드기가 번식합니다. 그리고 빨래에서 나오는 섬유 먼지도 문제입니다. 실내 건조대를 사용할 때는 제습기나 환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문을 닫고 한 공간에서만 건조시킵니다. 그래야 다른 방으로 습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베란다에서 말리세요. 베란다는 환기가 잘 되고 햇빛도 들어옵니다. 이제 시너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를 하세요. 폐 확장 능력이 좋아져 먼지 배출 속도가 증가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폐활량이 늘어나면 한 번 호흡할 때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산소도 많이 들어오고 먼지 배출도 잘 됩니다. 폐에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기관지 점막의 섬모가 움직이면서 먼지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운동을 하면 이 섬모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로 먼지를 배출합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전 10분 창문 환기를 하세요.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계속 호흡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문을 닫고 자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자기 전에 10분만 창문을 열어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다고 창문을 안 열지만 조금만 열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1.5리터 섭취하세요. 점막이 촉촉해져 미세먼지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은 코와 입의 점막입니다. 점막이 촉촉하면 먼지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건조하면 먼지가 그대로 폐로 들어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점막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 마시면 1.5리터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여기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밖에도 안 나갔는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집 공기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 환기 좀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침 말고 오전 10시에 창문 열자. 이 작은 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지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로 환기 시간을 알려주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일을 체크합니다. 한 사람이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기억합니다. 가족의 건강은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공기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키가 작아서 바닥 가까이 있는 먼지를 더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폐가 아직 발달 중이라 더 취약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공기오염은 조용히 혈관을 공격합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는 냄새가 나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지나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2.5 마이크로미터라는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폐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혈관 속으로 스며듭니다. 집안 공기질이 밖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기하지 않으면 집이 더 위험합니다.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 침구에서 나오는 먼지, 화장품이나 세제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이 모든 것이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창문을 엽니다. 이 시간이 공기가 가장 맑습니다. 둘째, 주방에서 조리한 후 15분 환기합니다. 기름 요리를 했다면 꼭 환기하세요. 셋째, 침구를 햇빛에 소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햇빛을 쬐어주세요. 넷째, 공기청정기 필터를 점검합니다. 2달에서 3달에 한 번 확인하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 달 안에 숨이 편안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몇 달 안에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맥박이 규칙적이 됩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건강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매일 먹는 약보다 매일 마시는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싼 건강식품보다 깨끗한 공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혈관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혈액은 몸을 4,000번 순환합니다. 그 혈관을 결정짓는 것은 약도 운동도 음식도 아닌 공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건강의 변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면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안에 숨이 편안해지고 몇 달 안에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74살 남성분은 환기만 바꿨는데 숨이 편해졌습니다. 69살 여성분은 요리 후 환기만 했는데 부정맥이 줄었습니다. 78살 남성분은 가습기와 환기로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어보세요. 밖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환기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기억합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도 오늘 확인하세요. 언제 교체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교체하세요. 침구도 햇빛에 말리세요. 날씨가 좋은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습기 물통도 비우고 씻으세요. 깨끗한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세요. 여러분의 점막이 촉촉해집니다. 혈액이 맑아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실천하다 보면 일주일 뒤에는 5가지를 모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에게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손주에게 알려주세요.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혼자 건강한 것보다 함께 건강한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병원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환기 습관을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을,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을, 그리고 예방의 시작은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공기 관리는 가장 쉬운 예방법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 됩니다. 필터를 확인하고 교체하면 됩니다. 물을 마시고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10년을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걷고 먹고 웃으며 5년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공기 관리는 바로 그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장은 공기로 늙습니다. 혈관은 먼지로 막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